미국과 중국의 군대가 한 나라 안에 나란히 주둔하고 있습니다. 지구에서 이런 나라는 여기 한 곳뿐입니다. 게다가 이 나라들은 해마다 이 땅에 임대료를 냅니다. 그런데 이 나라 인구가 100만 명도 안 됩니다. 석유도 광물도 흐르는 강조차 없습니다. 가진 건 딱 하나, 자리입니다. 그 자리 하나로 옆 나라 1억 명에게 빨대를 꽂았죠. 1억 3천만 명의 에티오피아가 이 작은 나라 앞에서 쩔쩔맵니다. 아프리카의 목젖 지부티 이야기입니다. 지부티 항해의 아침을 보시죠. 컨테이너를 실은 트럭들이 항구를 빠져나와 서쪽으로 달립니다. 하지만 저 짐들은 지부티의 것이 아닙니다. 전부 국경 넘어 에티오피아로 가는 겁니다. 덕분에 이 항구는 하루 종일 붐비죠. 반면 이 항구의 담장 밖에는 일자리를 찾지 못한 젊은이들이 서 있습니다. 도대체 이 풍경은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요? 안녕하세요. 사연 많은 너구리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아프리카의 작은 나라 지부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이 나라가 어떻게 강대국들의 지갑을 열게 되었는지, 그 성공에 어떤 그늘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야기의 출발은 지도입니다. 지부티는 아프리카 동쪽 끝 홍해가 시작되는 모퉁이에 붙어 있습니다. 면적은 대한민국의 4분의 1이 채 안 되는 크기죠. 국토의 대부분은 사막과 하산지대입니다. 1년 내내 흐르는 강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 나라에서 가장 큰 물은 호수인데 바닷물보다 10배나 짠 소금물입니다. 눈앞에 물이 있어도 마실 수가 없는 땅이죠. 곡물을 심을 땅도 마실 물도 부족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는 남들이 갖지 못한 딱 하나가 있었죠. 바로 자리입니다. 지부티 앞바다는 홍해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아시아에서 수에즈 운하를 지나 유럽으로 가는 배는 반드시 이 좁은 바다를 통과해야 하죠. 세계의 바닷길의 목적 같은 자리인 겁니다. 그런데 이 자리의 가치를 알아본 건 이 땅에 살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1962년 프랑스가 이 해안의 오보크라는 작은 항구를 하나 사들입니다. 영국이 인도로 가는 바닷길을 지고 있던 시절 프랑스도 홍해 입구에 발판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896년 프랑스는 식민지의 중심을 지금의 지부티시로 옮깁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여기가 에티오피아의 수도 아디스 아바바까지 철도를 놓기 가장 좋은 자리였기 때문이었죠. 다음 해에 바로 공사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20년 뒤인 1917년 철도가 아디스 아바바까지 닿습니다. 이 대목에서 분명히 해둘 게 있습니다. 이 항구와 철도는 지부티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에티오피아의 고원에 커피와 물자를 바다로 빼내기 위해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이 빨대를 설계하고 꽂은 손은 프랑스였습니다. 지부티는 빨대가 지나가는 자리였을 뿐이죠. 1977년 프랑스가 물러납니다. 사실 프랑스는 이 땅을 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프리카 식민지들이 줄줄이 독립하던 1960년대에도 이 항구만은 끝까지 지고 있었죠. 하지만 아프리카의 마지막 식민지라는 꼬리표에 국제사회의 압박도 쌓여갔습니다. 결국 1977년 세 번째 주민투표에서 찬성 98%로 독립이 결정되고 프랑스는 물러났습니다. 다만 군대는 남겨두었죠. 그런데 막상 지부티는 독립을 하고 보니 물려받은 살림이 초라했습니다. 인구는 35만 명 남짓, 재산 목록은 항구 하나와 철도 하나, 이게 전부였죠. 심지어 독립의 축포가 채 식기도 전에 옆집에서 전쟁이 터집니다. 에티오피아와 소말리아가 맞붙었고 난민들이 이 작은 신생국으로 밀려들었습니다. 농사 지을 땅도 공장을 돌릴 자원도 없는 나라가 태어나자마자 벼랑 끝에 선 겁니다. 하지만 지부티의 손에는 프랑스가 두고 간 빨대가 있었습니다. 지부티는 그 빨대를 누구보다 영리하게 이용합니다. 비싼 값을 매기기 시작한 거죠. 첫 손님은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습니다. 철도의 반대쪽 끝에 있는 에티오피아입니다. 1993년 그 에티오피아에서 결정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바닷가 지역인 에리트레아가 분리 독립하면서 에티오피아가 바다를 통째로 잃은 겁니다. 인구 1억이 넘는 나라가 하루아침에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내륙국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그 순간부터 지부티가 진 빨대의 값이 뛰기 시작합니다.
에티오피아 무역의 90% 이상이 이 지부티 항구를 지나갑니다. 배에서 내린 짐은 지부티의 도로와 철도를 타고 국경을 넘죠. 항구 사용료, 도로 통행료, 철도 운임, 에티오피아가 지부티에 내는 돈은 한 해 15억 달러가 넘습니다. 지부티 나라 수입의 4분의 1이 이 한 명의 손님에게서 나오죠. 항만과 물류를 다 합치면 나라 경제의 70%가 넘는 목이 이 빨대에 걸려 있습니다. 1억 명이 넘는 나라가 100만 명도 안 되는 나라에게 해마다 통행료를 내는 셈입니다. 그런데 지부티가 빌려준 건 항구만이 아니었습니다. 항구를 빌려줄 수 있다면 땅도 빌려줄 수 있으니까요. 지부티 앞바다는 세계에서 가장 붐비는 뱃길 가운데 하나이자 가장 위험한 뱃길이기도 합니다. 바로 옆 소말리아 바다에는 해적이 있고 건너편 예멘에는 전쟁이 끊이지 않았죠. 강대국들 입장에서는 이 바닷길을 지킬 초소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대에 초소를 세울 만큼 안정된 땅은 지부티뿐이었습니다. 지부티는 이번에도 자리에 값을 매깁니다. 미국이 들어왔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미군의 유일한 상설 기지죠. 프랑스는 식민지 시절부터 그대로 남았습니다. 2011년에는 일본이, 2017년에는 중국이 들어오죠. 일본은 2차 대전 이후 처음으로, 중국은 역사상 처음으로 해외에 군사 기지를 세운 겁니다. 이탈리아와 독일, 스페인의 군인들도 이 땅에 있습니다. 서로 사이가 좋을 리 없는 나라들이 한 나라 안에 나란히 주둔하는 겁니다. 이들이 내는 임대료를 합치면 한 해 1억 2,500만 달러가 넘습니다. 그리고 이 빨대에는 돈 말고 덤이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바로 안전입니다. 미군과 중국군이 같이 주둔하는 나라를 어느 나라가 함부로 건드리겠습니까? 자리 하나로 돈과 안보를 동시에 빨아들인 겁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지부티는 기적의 나라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막에서 강대국들의 지갑을 열게 만들었으니까요. 그런데 모든 이야기는 뒷면이 있죠. 지부티는 벌이만 보면 아프리카에서 못 사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데 성인 2명 중 1명은 제대로 된 일자리가 없습니다. 일자리가 없는 사람 중 열의 7은 30살이 안 된 젊은이들이죠. 돈은 분명히 들어오는데 사람에게 닿지 않는 겁니다. 이유는 음모가 아니라 산업의 생김새에 있습니다. 항만은 돈을 크게 벌지만 사람은 아주 적게 쓰는 산업입니다. 크레인 한 대가 인부 수백 명의 몫을 하죠. 빨대는 나라 금고로 연결되어 있지 국민의 밥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는 뒤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지부티는 더 굵은 빨대를 만들려고 항구와 철도를 새로 지었습니다. 그 돈을 중국에서 빌려왔죠. 아디스 아바바까지 새로 놓은 철도에만 40억 달러가 들어갔습니다. 그 결과 나라 빚이 경제 규모의 60%를 넘어섰고 그 빚의 상당 부분이 중국 몫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 철도는 화물의 14% 정도만 실어 나르고 있죠. 빨대를 쥐고 있던 나라가 이번에는 빨대가 꽂힌 쪽이 된 겁니다. 남은 위험은 하나 더 있습니다. 손님이 사실상 한 명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쩔쩔매던 손님이 출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에티오피아는 몇 해 전부터 다른 나라의 항구를 쓰는 길을 알아보고 있죠. 빨대가 하나뿐인데 잔이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이런 나라는 없을까요? 빨대를 쥐고도 자기 잔까지 채운 나라 말입니다. 있습니다. 아주 가까이 있죠.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사실 우리도 이미 빨대를 하나 쥐고 있습니다. 요즘 일본 기업들은 유럽이나 미국으로 물건을 보낼 때 자기 나라 항구가 아니라 부산항을 거칩니다. 일본 수출입 화물의 약 10%가 부산에서 배를 갈아타죠. 일본의 지방 항구에는 유럽으로 가는 직항 배편이 없기 때문입니다. 도쿄항의 유럽 직항 노선이 일주일에 1개일 때 부산항은 15개입니다. 옆 나라의 짐이 우리나라 항구에서 배를 갈아탈 때마다 돈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는 이 빨대를 전 세계에 꽂을 기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북극의 얼음이 녹으면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새 뱃길이 열리고 있기 때문이죠. 들어보셨을 겁니다. 북극 항로. 이 길이 열리면 큰 배가 짐을 갈아 싣는 길목이 필요해집니다. 그 길목 자리에 부산항을 놓으려는 준비가 지금 진행되고 있죠.
컨테이너는 부산항이 맞고 에너지는 울산항이 맞는 그림입니다. 물론 아직 확정된 미래는 아닙니다. 북극백기를 지나는 배는 아직 적고 변수도 많습니다. 하지만 지부티와 우리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하나 있죠. 지부티는 빨대는 있었지만 그 밑에 잔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잔부터 채워 놓았죠. 세계 2위의 환적 항만에 배를 고치고 기름을 채우는 산업까지 갖춰져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빨대는 전부가 아니라 보태는 것입니다. 다시 지부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부티는 지금도 통로입니다. 다만 남이 값을 매기던 통로에서 자기가 값을 매기는 통로가 됐습니다. 그건 분명한 성취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막에서 해낸 일이니까요. 하지만 통로로 태어난 나라는 아직 목적지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지부티의 빨대는 남의 잔에서 가져오는 도구입니다. 내 잔을 채우지는 못합니다. 자리는 기회를 줍니다. 하지만 그 기회를 받아낼 잔은 스스로 만들어야 합니다. 오늘은 자리 하나로 강대국을 상대한 나라 지부티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지금까지 사연 많은 너구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